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공야장편 두 번째 문장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이것이 2장이 아니고 자위자천 할 때 3장이라고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주의 논어 집주에 언급된 것을 기준으로 지난번에 두 문장을 했잖아요. 뭐 자기 사이에 대해서 또 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비교된 문장을 같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하고, 요걸 다시 또 한 문장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문장인데, 어떤 책에는 공야장, 즉 사이와 남용에 대해서 각각 한 문장으로 하다 보니 요거는 또 세 번째 문장으로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자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네요. 공야장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다시피 인물에 대해서 공자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자활이 아니라 자위로 됐네요. 그렇죠? 공자께서 항상 그 누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대목이 있는데, 공야장편은 특히 그런 문장이 많네요. 읽어드린다면, 자위자천 군자재 약인이여 노 무군자자면, 노 무군자자면 사언치사리여 라고 내었네요. 요 자천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는데, 자치는 노나라 사람인데 공자보다 뭐 49살이나 뭐 적다고 돼 있고, 어떤 책에는 뭐 39살이나 적다고 돼 있는데, 뭐 어린 사람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기가 좀 그런가 본데, 또 이 가짜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문장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자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냐요? 군자재 약인이다. 군자라. 군자재. 군자다. 약인. 이때 약인. 이 사람은, 요거 약자는, 같을 약자보다는 뭐, 그냥, 이라는 뜻으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뜻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군자재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무군자자면, 이 노는 노나라 뜻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자천은 노나라 사람인데, 무군자자면, 이 자는 이 중국에서는 끝에 올 때는 가끔 사람이라는 뜻보다도 가정문, 조건이란 뜻을 나타내는 의기조사, 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날에 만약 군자가 없다면 사언치사리오는 이때 사자는 이사자잖아요. 그렇죠? 이사자인데, 이라는 말은 요 이사는 요 바로 자천을 뜻해요. 자천이 어찌 사를 취할 수 있으리요, 즉 군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요거 군자재 약인이라, 즉 이 사람이 논날에 군자가 없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군자다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얼핏 보면 이런 얘기겠죠. 논날에 그만큼 군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논나라는 뭐 공자의 그 고국이잖아요. 그렇죠? 조국이니까 은근히 자기 조국을 뭐 칭찬했다라고 배웠는데, 그럼 자천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군자답다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이제 자천이 이런 사람이었대요.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를 많이 섬기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사람, 자기가 진짜로 아버지가 같이 섬기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대요. 세 사람이 있었고, 또 형님 같이 또 섬기는 사람을 또 뭐 5명 있었고,
좋은 친구를 버스로 삼아서 어제 잘 대했던 사람은 11명 정도 됐대요. 뭐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천이 많은 사람을 가깝게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옆에 두고 그렇게 많이 뭐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분자담 얻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공자가 길을 가다가 공자의 형인 이제 아들 즉 조카 집에 가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하냐면, 공자의 그 조카 공멜이나 자천이나 같이 그 공직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가 이 조카 집에 한번 지나갈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카는 물어봤죠. 네 공직에 취업하니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3가지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공자는 그에 대해서 뭐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또 지나가다가 자천 집에 들렸대요. 그래서 자천한테 물었대요. 니는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하니까, 어떠했냐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3가지 잃은 게 아니라 3가지를 얻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이제 뭘 얻었냐? 첫 번째는 내가 이제 학문을 배운 거죠, 그렇죠? 우리 뭐 대학교, 우리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취업했을 때 하기 전에 내가 배웠던 학문, 대학교 같으면 뭐 전공 과목이 있죠, 그렇죠? 저도 뭐 대학교에 법학을 전공을 했고, 법학을 전공했고 하다 보니까 학문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취업을 했어도 법에 관계된 거는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요즘도 제가 이제 이와 같이 뭐 부동산 컨설팅 등등 하다 보니까, 또 직장에 다니면서 또 세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개인 사무실을 오픈하니까 또 세무 관계된 것도 상담을 하게 되게 뭐 하고 있는데, 자천이 그랬답니다. 공자한테 자기가 이와 같이 공직에 가서 자기가 배운 학문을 더더욱 써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써먹으니까 학문이 더 빛났다. 학문은 더 빛났다. 뭐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더더욱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더욱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남들한테 한번 설명하고 가르쳐 보라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내 것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 학교 다닐 때 학문은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이론인데 이제 실기에 직접 적용을 해보면 더더욱 또 새로운 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더더욱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든지 학문은 실제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봤냐면 이 녹봉을 얻었대요, 녹봉. 당연히 공직에 나가면 녹을 받겠죠, 그렇죠? 녹을 받아가지고 친척한테 베푸니 형제간에, 즉 친척이 향해 더더욱 돈독했다라고, 공직에 나가니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공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뭐 조문하게 되고 사람들을 많이 친하게 돼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공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제 공자가 이같이 너는 바로 군자제 야길이라 얘기를 했대요. 이제 공자가 너는 과연 군자답구나, 그렇죠? 뭐 이래같이 녹봉을 받아서 권력적 친척 간에 이렇게 베풀고, 또 학문도 더더욱
깊게 됐고, 또 공사에 관계된 일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조문하고 뭐 친하게 지냈다 하니 뭐 분장이 바로 그런 뜻이겠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뭐 생각이 나는데 근묵자흑이라. 근묵자흑. 그러면 있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워진다. 뭐 나도 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를 또 평판하는 거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뭐 결혼할 때 보면 내 여자가 되는 사람은 장모를 보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 하니까 장모를 보면 그 딸에 대한 어떤 대충 알 수 있고, 아들을 본다 하면 그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누구를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은 아버지 뒀다, 좋은 형제가 뒀다, 누군지 모르지만 뭐 스승이 참 잘 가르쳤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항상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평가를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것은 뭐 공자는 그런 말을 했는데,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산민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 내 스승으로 삼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럼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현대적으로 만약에 응용하려고 하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와 같으니 좀 많은 사람을 같은 같으면 좋은 사람을 많이 이제 가까이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이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나도 그렇게 또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항상 그 사람을 좋은 점을 좀 본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공자는 가급적이면 뭐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나네요. 뭐 기아자동차의 옛날 김무성 회장 같은 김철우신가요? 그분은 그런 얘기했대요. 자기가 일본에 갈 때 뭐 아무리 다 어떠한 사람도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 도움을 주는 사람이 깡패라도 잘 사게 놔라 라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귀고 난 다음에 뭐 적재적소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 얘기를 한동안 하는데, 뭐 세상 살다 보면 어떠한 것도 인연도 다 소중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더 성숙하려면 뭔가 모르게 남들을 평가할 때 좋은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면 좋겠죠. 지금 이제 연휴 때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날부터 1월 15일까지는 우리가 뭐 빚을 받을 거 있더라도 뭐 빚독촉을 하러 가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15일까지는 반드시 이제 물론 항상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항상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1년 내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병문안을 간다. 그러면 1월 15일 지나서 갔어요. 병문안을 간다 그러면 뭔가 아픈 사람을 접하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은 뭔가 모르게 기가 탁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병문안 갈 일도 있더라도 1월 15일 날 지나서 가고, 또 뭐 상을 누가 당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1월부터 1월 15일 사이에 누가 상을 당했다 오면 그냥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하고 그냥 하고 뭐 부주를 하면 되는 거지, 꼭 위문을 하는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초하루 정생이 한 달 가고, 또 정월 초하루의 기분이 1년 내내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1월부터 15일 사이에 는 항상 좋은 것만 자꾸 보고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속담에 그런 게 있으니까 나쁠 건 없잖아요. 금묵자흑이라 내가 금묵은 것을 가까이 하면 금게 된다고 하니, 그런 차원에서도 자꾸 나보다 뭔가 모르게 좀 갖춰진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주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직을 한다. 다른 데로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할 때 판단의 기준을, 내가 이제 어떤 회사를 그만둘까라고 판단했을 때 현 회사에서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다른데 크게 더 배울 것이 있다면 그런 반드시 이직을 해서 가도 괜찮지만, 단순히 뭐 돈을 더 준다 라고 해서 그게 가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사람이 항상 성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가면 또 배우는 학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간다는 것은 내가 배우는 학문이 다르니까 더 성숙해지려고 내가 좀 그 다음 단계의 학문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내가 어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선택한다고 할 때 판단의 기준은 내가 거기에 가면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고, 내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문이라는 것은 실기가 더 하다 보면 더 나아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배울 수 있고, 내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나의 값어치가 만약에 100인데 이 회사는 나를 만약에 50% 활용 못한다. 판단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70%까지는 좀 생각해야 되는데 70% 활용하면 잘 나는 거고, 50%밖에 활용 못한다. 그럼 내가 더더욱 나를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공야장 이 두 번째 문장은, 논나라에서는 공자가 군자가 많으니 자천도 당연히 군자라고 칭할 수 있고, 만약에 논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어떻게 자천이 군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공자가 한 말은 그런 차원에서 나도 좀 더 군자답고, 나도 좀 더 신사답고 그렇게 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나부터 먼저 옷도 좀 단정히 입고, 또 얼굴도 좀 마사지도 좀 하고, 좀 시키면서 분칠도 좀 하고, 그러면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자꾸 찾아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이 좀 뭐 이상하게 하고 있다든지, 옷도 뭐 이상하게 입고 있으면,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대지지만 좋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길가 가다가 미인하고 만약에 미인 아닌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미인부터 너무 먼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해 주려고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면 내부터 먼저 한번 잘 갖춰놔야 그런 사람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이제 공야장 세 번째 문장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궁의 이제 후예가 이제 후손들이 이 공야장 편을 편찬했다고 말하는데 이제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자궁은 또 물어봤거든요. 스승님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인데 그 문장은 또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